선거운동만큼 쉬운 게 없어요. 선거운동이 제일 쉬운 거야. 1 플러스 1은 2죠. 2 플러스 2는 4죠. 네, 옛날에 강의했죠?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한 달 30번이면 합계가 얼마가 될까? 5억 3천?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명을 선거운동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이 30일, 여기에 30번 한 달 동안만 저게 돈 1원이 2원이 되고 4원이 되고 8원이 되고 16원이 되고 이렇게 32원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면은 15번을 하면은 3만이 나와요. 3만. 알겠죠? 30번 하게 되면은 11억이야. 세계 인류에게 한 개인을 알리는 게 아주 간단한 거야, 사실은. 30번 이렇게 저축을 하면 11억이야. 근데 11억을 10번만 자꾸 까먹으면은, 절반씩 까먹으면은 얼마가 됩니까? 3만 원이 되는 거야. 11억을 10번만 까먹으면 3만 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15번 까먹으면 11억을 15번 반반 까먹어 내려가면 3만 원이 돼요. 3만 원을 15번 계속 모으면 2배로 모으면 11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억이라는 숫자가 되게 큰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남자가 돈을 100억을 벌겠다, 1000억을 벌겠다. 이거는 시간 죽먹기야. 그거를 돈 벌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은 머리가 뭐가 좀 잘못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돈 버는 것만큼 쉬운 것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질을 벌려고 지구에 왔다면 지구의 돈은 다 벌어버렸지. 그러니까 지구에 뭐 하러 왔어요? 주로 왔죠? 주로. 뺏으러 온 게 아니야. 이게 다 내 말을 듣는 물질 맞죠? 뭐 어느 저 케이크든 저 족자든 형광등이든 이 집이든 허경영 말 안 듣는 거 있나? 내 명령만 듣지 여러분 말은 절대 불복종이에요. 그건 알죠? 왜 내 말?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나았다 그러면 끝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거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똑같이 환자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 말 한마디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죠. 그래서 내가 16번째 꼴찌 하는 트럼프를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 안보에 좋겠다. 근데 사실 꼴찌인데 1등은 마르코 루비오가 했죠. 공화당에서 1등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마르코 루비오 맞죠? 우리 저 박현숙 씨가 미국에서 왔는데 박현숙 씨는 해외 조직위원장이에요. 그죠? 해외 전체 각 국가의 조직위원장이야. 저분한테 물어봐. 그때 공화당에서 1등 랭킹 달리는 사람이 마르코 루비오 맞아? 안 맞아요? 맞죠? 박현숙 씨는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MBN에 출연해가지고 MBN 아나운서가 내보고 허경영 총재님하고 트럼프라는 미국 공화당 꼴찌 나오는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이 16등이래. 1등이 마르코 루비오고 차례대로 쫙 저 꼴찌 보이지도 않은 게 트럼프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비웃어요. 허 총재님하고 트럼프하고 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하대. 나는 신인인데 어떻게 트럼프하고 같겠어? 그래, 안 그래?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은 뭐 그 사람이 모르니까 그래도 트럼프하고 비교해 준다는 게 고맙잖아. 그래야 나를 부른 거야. 내 놀리려고. 그래 내가 그거 화면 튀어봐요. 그 여자가 내보고 놀리는 거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마르코 루비오 그 사람이 1등이고 트럼프는 16번째야. 그러니 그거 되겠어요.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그런데 저 트럼프가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에 희망이 있다. 내가 이래서요. 그 트럼프한테 에너지를 줘버렸어, 내가. 그때 이미 에너지를 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 세계 언론이 힐러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 힐러리가 붙는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전쟁에 도가니로 들어간다. 왜? 힐러리는 방위산업체들하고 연결이 돼 있고 트럼프는 건설업자들하고만 연결이 돼 있어. 그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쓰는 사람이야. 트럼프는 5번 파산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은행에다가 구제를 신청했던 사람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거 직전에 조금 회생했어. 그렇죠? 그렇게 아슬아슬했던 사람인데 트럼프가 16번째로 꼴찌를, 말이 16번째지 꼴찌야. 공화당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이 16명이나 경선을 하냐고. 우리나라는 많이 나와봐야 한 7명이죠. 한 1000명 나오는데 미국은 말이야 그냥 대통령 나오겠다고 공화당에서 16명이 나왔는데 트럼프가 꼴찌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1등을 하겠다.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강의한 거 있어요? 강의한 적 있죠? 그러고 나서 역전해버려서 역전. 안 나오나? 어? 저는 저 사람하고 싸우는 거고, 내가 MBN에 출연해서 그 아나운서 앵커하고 나하고 옥신각신 하는 거 나와요. 그것을 트럼프가 16번째 할 때야. 트럼프가 꼴찌 할 때야. 거기 나오잖아. 그때 내가 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분이 있거든요. 공약을 하시는 분이 비슷하게 공약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 한국에도 우리 국민들을 아까운 군인들을 보내지? 이거 손해보는 짓이야라고 했던 트럼프가 있는데 사실 듣기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약이 조금은 너무 나간 것 같다. 그리고 쇼맨십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공통점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평가하시는 트럼프가 어떨지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쪽 대립을 해야지. 응? 이쪽 테레비가 잘 보이잖아. 이건 가려져서 안 보여. 저쪽 테레비를 해야 돼. 저게 2015년 9월 24일이에요. 2015년 대통령 선거, 미국 경선 시작할 때야. 그때 내가 트럼프를 보니까 저 사람 대통령 관상이야. 저 사람 미국 대통령을 해. 그래 한국 전쟁이 안 일어나. 내가 그랬어요. 응? 저쪽으로 나옵니다. 나와? 근데 저 사람이 이제 아나운서인데, 앵커인데 상당히 똑똑해. 여자가 목소리도 특이하더라고, 아주. 근데 내가 쳐다보니까 처음에 나를 비시비시 비웃다가 나중에는 한 방을 먹었지. 그래, 준비를 해보면 대선 때마다 지금 이번에도 나가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때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보긴 하지만 사실 기성 정치권을 공격한 데서 통쾌하다라는 생각을 해도 진지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공약이 좀 허무맹랑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네. 미국 경제는 활성화됩니다.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경제는 방위산업체들 먹이 살리는 경제로 전 세계 분쟁을 일으켜요. 네. 남북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클린턴이 네. 되면은. 왜 그러냐면 클린턴은 보수 세력들이 무기 방위산업체들이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네. 저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뭔가 생동감이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뭔가 말을 뻥뻥 하는 것 같지만 계속 아주 자, 스톱. 저 때가 트럼프가 꼴찌할 때. 맞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태였어. 근데 내가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를 대통령 내가 만든다. 그렇게 강의한 거 있었어요? 여기서도 나는 트럼프 편, 트럼프가 꼴찌를 가서 얕보지 마라.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 돼야 우리가 산다. 그럼 내가 누구를 믿었겠어? 트럼프를 믿었죠? 그래, 저희하고 나하고 옥신각신해. 저 시간이 길어요. 방송을 오래 한 거니까. 저 나를 불러가 생방송이야, 저게. 그때 나는 미국은 틀려도 힐러리는 덜러리밖에 안 된다.
이름이 그게 뭐냐, 들러리. 그런데 전 세계 언론은 힐러리가 된다고 99.9%가 힐러리로 나왔어요. 그때인데 내가 꼴찌 않은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저 사람이 되면 우리는 미국 경제는 산다. 힐러리가 되면 미국 경제 망한다. 내가 이랬어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나는 보는 눈이 있었어, 없었어? 만약에 트럼프가 떨어져서 봐요. 내가 뭐가 됐겠어요? 맞아요. 어떻게 16명 중에 꼴찌 않은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겠다. 저 사람이 되면 미국이 산다. 그래야 우리 한국에 전쟁이 안 일어난다. 힐러리가 되면 한반도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 미국의 무기 산업체들은 재고가 많이 쌓여있죠. 그걸 빨리 팔아야 되는데 한국밖에 없어.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싸우면 중국하고 전쟁이 붙을 거고, 중국하고 싸우면 또 옛날에 명성황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명성황후 알겠죠? 명성황후가 일본이 결국은 명성황후가 보니까 일본이 청나라하고 중국하고 청나라와 러시아와 영국 저쪽 나라들이 연합해 가지고 일본을 눌러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일본이 북한도를 뺏기고 그걸 가져가려다가 그냥 그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을 눌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거기서 후퇴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후퇴를 하는 걸 딱 본 우리나라 명성황후가 뭘 깨달았냐. 야, 일본한테 손을 잡지 말고, 일본이 우리 왕궁을 다 점령했지만 빨리 저 러시아하고 저 삼국 연합하고 밀사를 보내가 손을 잡아가지고 일본을 내쫓자. 이렇게 명성황후가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삼국에 밀사를 보내. 이게 일본 정보망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니까 일본에서 명성황후를 죽여라. 우리를 저 삼국이 한반도로 쳐들어와서 일본을 내쫓는데 저 명성황후가 일을 꾸미고 있다.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다. 명성황후를 죽여야 돼. 이래가지고 일본의 건달들이 와서, 그때 물론 우리 한국의 친일파들이 앞장을 서고, 친일파들이 궁 내부와 명성황후 얼굴 이런 걸 아는, 소상히 아는 친일파가 3분의 1이 끼었어. 그래 그들하고 같이 쳐들어가. 밤중에 왕궁을, 일본 사람들은 내부를 잘 모르잖아요. 그 명성황후 숙소에 들이닥쳐가지고 명성황후 목을 자를 때 그 목을 자른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와세다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그 목을 자른 사람은 일본의 건달이야. 낭인, 칼제비. 근데 그 칼이 일본에 가면 신사에 비치되어 있어요. 명성황후 목을 딴 칼이라고 딱 되어 있어. 명성황후 목을 딴 칼이라고 이렇게 안 적혀 있고, 여우사냥의 칼이라고 되어 있어. 여우가 누구냐면 그 명성황후 죽이는 작전 이름이 여우사냥이었어. 명성황후를 여우다 이거지. 러시아하고 저 청나라하고 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을 다시 내쫓아, 한반도에서 내쫓아가는 여우다. 이래가지고 여우사냥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명성황후를 죽이는 부대였거든. 그러니까 여우사냥한 칼이라고 해가지고 전시가 돼서 일본 신사에. 여러분 일본에 가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 처한 상황이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어떤 세력들은 중국과 러시아와 손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한반도를 지키자 이런 사람이 있죠. 또 한쪽은 미국과 손을 잡아가지고 한반도를,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요. 그때 명성황후 때와 지금 우리 한반도 운명은 똑같아요. 무슨지 알죠? 그래가지고 이쪽은 명성황후 쪽을 죽이려고 그러고, 명성황후 쪽은 이쪽 우파들, 친일파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야. 근데 점치는 사람은 일본이 이길까? 과연 저 러시아와 중국과 저 유럽이 이길까? 일본을 상대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때 원자탄이 터지라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원자탄이 나중에 터진 거지만 명성황후가 있을 때는 원자탄도 없었잖아. 그야말로 칼로 전쟁하는 거예요. 칼로. 소총으로. 그래가지고
청나라 쪽을 택했던 명상황후를 죽이고 우리가 결국 일본 손아귀에 들어가는 그 해가 을미년이야. 알겠죠? 을미사변이라고 그래. 을미사변에 명상황후가 10월 5일 날인가 죽었어요. 10월 8일 날. 10월 5일 날, 10월 8일 날 죽었어요. 을미년 10월 8일 날 명상황후가 죽었는데 죽는 모습도 멋있어요. 뭐 살려달라 이런 말도 안 해. 깨끗하게 죽었는데 지금 누구하고 같이 누워있냐면 고종 황제하고 같이 누워있어요. 어디 있냐? 홍릉에. 알겠죠? 홍릉에 가면 명상황후 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선 황실을 왜 다시 부활해가지고 황제가 돼야 되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것이 그때하고 똑같아. 알겠죠? 사드를 갖다 놔야 됐다. 중국은 사드를 반대하고 일본은 또 그때 우리를 쳐들어왔잖아. 지금 일본이 쳐들어오잖아. 똑같은 상황이야. 뭐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일본이 지금 쳐들어오고 그 당시 일본이 말입니다. 지금 동경올림픽 하잖아. 그때는 동경에서 했지만 지금은 어디서 합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동경올림픽에 대해서 하지만 그때는 일본이 경복궁에서 전 세계 만국 박람회를 했어요. 그 경복궁에서 만국 박람회를 한답시고 경복궁에 한옥집이 500채가 있었는데 궁녀들이 살던 집이잖아. 그걸 갖다가 500채를 전부 뜯어가지고 자기들 집 짓는 데 가져가고 거기다가 박람회장을 만드느라고 집을 다 헐어냈어. 그래서 경복궁을 만국 박람회, 우리나라 최초로 만국 박람회한 게 경복궁이야. 그래 그 500채 집을 450채 정도 헐어내버려. 그래서 박람회를 하고 그 다음에 박람회 끝나고 나니까 중앙청을 거다. 조선 총독부를 지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 초강대국들과 2번씩이나 싸워서 이 승승장구하다가 원자탄 앞에는 꼼짝 못해. 알겠죠?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왜 이야기를 할까?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는 사람? 에? 요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 말에는 여기에 뭐가 붙냐면은 도자가 붙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춥고 배고파 봐야 허시가 보이는 거야. 알겠죠? 이게 기야할 때 기자야. 이게 출 한자야. 그죠? 그러면 배고프고 추워봐야 이게 필발자 생각난다 이거예요. 뭐가 생각나? 허시가 생각나. 야, 여러분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좋아봐. 네? 우리나라 경기가 그동안에 좋았으면은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알았을까? 박근혜가 잡혀가니까 알았죠? 박근혜 잡혀가니까 여러분이 유튜브 봤지? 유튜브도 관심도 없어서 세월아 가라 하고 그냥 야 저거는 뭐 박 대통령의 딸이니까 승승장구 할 거야, 틀림없을 거야, 뭐 걱정 없다 뭐 이러고 살았죠. 그런데 이미 박근혜는 선거되기 선거 때 내가 4년 만에 쫓겨난다, 촛불시 일어난다, 응? 또 뭡니까 탄핵이 일어난다, 국회 가서 개헌 주장하다가 4년 만에 쫓겨난다, 51%로 붙는다, 청와대가 구판이 붙어가지고 수십 명이 잡혀간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거를 방송에 생방송에 이야기한 거 있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점치는 사람 찾아갈 필요가 없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트럼프가 저렇게 되는 것도 내한테 물어봐야 돼요. 맞아 안 맞아? 전 세계 언론은 99.9%가 힐러리가 붙는다. 전 세계 언론이. 그랬죠? 그런데 내만 트럼프다. 미국 경제가 살려면 트럼프가 붙어야 된다. 어떻게 마르코 루비오도 있고 1등부터 15명이 앞에 있는데 16명 꼴찌 있는 사람을 나하고 비교하는 거야. 내가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런데 트럼프 때문에 내가 텔레비 나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신인과 비슷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트럼프 때문에 텔레비 나간 거 아니요? 그러니까 트럼프 붙는다. 트럼프가 미국의 경제를 살린다. 이렇게 내가 탁 말을 하면서 트럼프한테 에너지를 팍. 미국 대통령은 내가 만든다. 미국 국민들은 아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정말 기적적으로 트럼프가 붙어버렸어요. 맞아 맞아요? 잘 들으세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보수적인 사회야. 뭐가 없는 사람은 나타나기가 어려워. 안정된 국가예요. 우리같이 뭐 신생국가가 아니라 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원로 파워 막강한 사람이 당연히 붙게 돼 있는데. 그래 안 그래? 거기는 계급 사회야. 계급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계급이 좋은 케네디 가문 같은 거는 일반 사람은 꿈도 못 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수적인 사회에서 그런 이단아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된다? 그건 꿈도 못 꾸는 이야기야. 맞죠? 네.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트럼프가 붙는다. 이 아나운서야. 이 앵커야. 나를 우습게 알지 마라. 당신은 지금 비시비 웃어가면서 트럼프하고 허경영 씨가 비슷한데요. 이러고 놀리지만 나중에 코 깨진다. 그렇게 했는데 아주 보기 좋게 트럼프가 16명 꼴찌가 붙어버려 안 붙어버려요. 딱 붙으니까 저 앵커가 야 내가 이대로 앵커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죠? 허경영 씨는 어떻게 해서 그걸 알았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말을 해버리면 붙는 건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부자 되면 부자 되고 그 사람이 망하려면 망하는 것 같은데 괜히 따라들었나? 그럴 수도 있죠? 굉장히 깨달았을 거야. 박근혜는 이렇게 된다. 트럼프는 이렇게 된다. 맞아 안 맞아요?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된다. 한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맞아 안 맞아요? 그거를 그대로 예언한 거예요. 하나 틀려요? 그 여러분들이 와서 점치면요. 뭐 박근혜 대통령 되는 건 당연하다 이런 말만 하지. 그 사람 나갈 거 이야기하는 점쟁이가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인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의 증명이 있는데 에너지로 증명해. 연으로 증명해. 그래 안 그래요? 3.3 공약으로 증명해. 맞아 안 맞아요? 실력이면 실력으로 증명해. 한 번도 모든 학교가 야간 학교. 초등학교 때는 무슨 살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나? 야간에 교실에 딱 앉으면 졸음이 와요. 왜? 공장에서 쇠 빠지게 일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꼭 야간 학교 갈 때는 저녁을 굶어서 가는 거야. 밥을 못 먹고 가는 거야. 왜? 공장에서 뭐 디립다 옷 입고 뛰쳐나가는데 밥 먹을 시간 있나? 야간 학생이 오후에 수업을 저녁에 받거든. 그러면 7시까지 학교 가려고 그래 봐요. 그럼 우리가 갈 때 다른 애들은 집에 가. 걔들은 시간이 있어요. 나는 낮에 일하고 밤에 중고등학교를 다녔잖아. 야간을 다녔으니까. 학교 갈 때마다 밤이야. 그런데 배가 고파 죽겠어. 교실에 앉아있는 선생님이 빵으로 보여.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는데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죠. 그리고 잠은 쏟아지죠. 이건 생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그런데 몸에서 이는 나오죠. 교실에서 내 옷에서만 이가 나와. 다른 애들은 부모가 있어서 그런지 이가 안 나오는데 나는 옷을 안 빨아입으니까 옷에서
난로를 교실 안에 연탄 난로를 피워놓으니까 이가 허옇게 나와. 그래서 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아. 그러면 애들이 털어줘. 그러면 그게 고등학생이 자존심 상해 안 상해? 그러다가 이병철 아들이 됐어. 고3 때. 옷이 어떻게 돼? 번뜩번뜩해요, 교복에. 무슨지 알죠? 극과 극을 설정이 돼서 온 거야. 온갖 고생을 하면서 공부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언제나 졸음이 와. 그래도 이를 악다물고 공부를 한 게 항상 공부만 하면 1등이야. 무슨 알죠? 그래서 나는 대통령을 하려면 정가가 한 번만 있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 번도 혼자 평생을 살면서 술 한 잔, 담배 하나 안 먹고 정신 안 차리면 소년원이나 감옥 간다. 이 생각하면서 담배 피는 학생은 일단 안 만나. 항상 학교 가면 야간 학생의 99%가 담배를 피워. 그럼 담배 피는 애들하고는 절대 안 어울려. 왜? 거기 한번 홀려버리면 나쁜 길로. 신인이라도 끌려가요. 젊은 사춘기니까. 그러니까 절대 담배하고 술 있는 데를 안 가. 그리고 빵집을 안 가. 그리고 꼭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더울 때는 학교 갈 때 너무너무 더울 때는 낮에 은행에 에어컨 있는 은행에 대합실에 들어가서 앉아있은 적은 있어. 공부 좀 한 적이 있어. 은행에 가면 좀 시원하잖아. 그러면 그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은행 직원들이 이상하게 보진 않아요. 학생이니까. 모자성 학생이 가서 앉아있으니까 여금하러 온 줄 알지. 근데 사실은 시원하잖아.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야간 학교니까 낮에 시간이 있으면 거기서 공부할 수 있잖아. 엄청난 그런 유혹에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 알겠죠? 그러니까 배고프고 추우면 우리 국민들이 허시를 발견하게 돼. 이게 발견할 발자야. 맞아요? 이게 발견할 때 발자입니다. 배가 아프고 추워야 허시를 발견할 수가 있어. 이제 나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잘못되는 바람에 유튜브를 보다가 저 방송 못 믿겠다 이러다가 나를 만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나타날 때가 되니까 난세가 되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중간에 내려오고 그게 트럼프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고 미국 대통령도 이상한 사람, 프랑스 대통령도 이상한 마크롱 국회의원 한 명 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과테말라는 모랄레스, 그죠? 모랄레스도 있죠. 모랄레스 더 이상한 이름 가진 사람 있죠, 저. 우크라이나 대통령 있죠. 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름 뭐요? 블로디미르라는 사람 있죠. 그 블로디미르 같은 사람들이 막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야. 전 세계인들이 이제는 기성경찰한테 진절머리 난다. 이제 세운 사람, 미소를 밝게 짓는 사람. 무슨지 알죠? 소리 지를 땐 지르더라도 밝게 웃는 사람, 어린애처럼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도둑놈 같은 거. 음흉한 웃음을 웃거나 도둑놈 같은 사람은 이제 안 돼,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춥고 배고프니까 허시를 발견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잡혀가니까 이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 방송에서는 믿을 수가 없구나. 그래가 인터넷에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몇 년 동안 한 2년 반을 더 알려줘. 그때가 대통령 선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한 달이면 11억이야. 한 사람이 한 사람 알리고 두 사람 이러면 11억인데. 아니 3년이면은 몇백억도 알릴 수가 있어요. 무슨 이해가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알리면 되는 거야. 그럼 두 사람이 되잖아. 둘이가 또 한 사람씩 알리면 또 4명이 되잖아. 4명이 또 한 사람씩 알리면 8명이 되잖아. 내 말 이해가죠? 이게 30번만 해버리면 11억이야. 그러니까 똑똑한 딸은 아빠가 야 니는 무슨 재산을 줄까 그러니까 맏딸은 아빠 집을 줘. 그래 집은 네 거야. 딸한테 상속해주고. 둘째 딸은 뭘 줄까 그러니까 아빠 사업체를 줘. 그럼 사업체 네 거야. 셋째 딸은 뭐 달라고 그래요?
어? 매일 1원씩, 그 다음날은 아빠 2원, 그 다음날은 그거 2배 4원, 그 다음날은 아빠 8원, 그 다음날은 아빠 16원. 가만히 계산을 한 10번 정도 해보니까 2, 3만 원밖에 안 되거든. 야, 니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아빠가 그랬단 말이야. 15번 해보니까 3만 원이잖아. 야, 니가 이 돈 가지고 임마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빠, 나는 그거 30번만 줘. 30번만 2배를 해서 줘. 그러니까 아빠, 그랬다. 좋아. 그렇게 해줄게. 근데 재산의 80%를 가져가 버려. 30번을 보태니까 11억이야. 얼마나 무서워요? 저축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집안에 낭비하는 여자 하나만 딱 들어오면은 그 집안이 무너지는 건 100억 재산이 30번 만에 없어져 버려요. 무슨 이해가죠? 근데 집안을 일으키는 여자는 1원부터 딱 저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 탁탁탁탁 배수로 올라가면서 한 30번만 되면 11억이 있는 거야. 근데 저런 마누라가 어떻게 11억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 죽겠는 거지. 남편은. 알고 보니까 이게 배수로 늘어나는 거야. 그죠? 한 30번 하면 3만 원이야. 그러면 3만 원을 가지고 또 6만 원을 만들어. 6만 원을 가지고 12만 원 만들어. 12만 원 가지고 24만 원 만들어. 이렇게 딱딱딱 나가면 금방 11억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딸한테 재산 다 뺏긴 거죠. 그리고 그 큰딸이 가져간 집은 200만 원짜리야. 그 당시 집 한 채 200만 원 했어요. 이게 뭐 가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 팔아봐야 그 당시 200만 원이에요. 서울 시내 집이. 그 200만 원 가져가는데 한 해는 사업체만, 그 사업체는 깨끗하게 가게 보증금하고 해서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딸내미들이 가요 막내는 아빠 동전으로 줘 이러거든. 거기에 팍 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11억을 받아가지고 그 딸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여자겠어. 숫자에. 그래서 망하려면 순식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춥고 배고프면 뭐가 보여? 도가 보여 원래. 야, 인생이 이렇게 무상하구나. 그래서 야, 산에 가서 도나 닦고 스님이나 될까?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인생이 무상하니까. 춥고 배고파 봐야 이제 도를 보게 돼요. 알겠죠? 재밌습니까? 뭐 해야 허시가 보이는지 알겠죠? 지금이 허시가 보이는 때입니다. 맞죠?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갈 때부터 허시가 보이기 시작한 거야. 맞죠? 그전에는 완전 코미디인 줄 알았어. 자, 텔레비에 과테말라의 대통령 그 JTBC에 내 나온 거 한번 틀어봐. JTBC.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는 내가 뭐 쓰는 자리잖아. 저기 텔레비 좀 틀어보라니까. 뒤에는 이런 내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과테말라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언론인 중에 제일 신뢰받았던 손이죠. 아니었습니다. 정치 경험 없음, 행정 잘 모름. 야, 이거 처음부터 해봐. 코미디언으로 인기를 끌었던 모랄레스가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처음부터. 상대는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중량급의 여성. 농담 아님. 오늘 앵커 브리핑이 고른 말. 어제 로이터통신의 기사 제목이기도 합니다. 뒤에는 이런 내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과테말라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다. 농담이 아니라고 강조했듯이 기사는 물론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경험 없음. 정치 경험 없죠? 행정 잘 모름. 행정 몰라. 코미디언으로 인기를 끌었던 모랄레스가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이게 JTBC 뉴스입니다. 그는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중량급의 여성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과테말라 유권자들은 최소한 국민을 울리진 않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정치 신인을 대통령으로 생전 신인이야. 완전 신인. 코미디.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얼굴에 지쳤다. 허경영 후보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매번 기상천외한 모습을 보였던 그는 지난 17대 대선에서 그야말로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때 내 백보입니다. 백보. 득표수 96,756표의 득표율이 0.4%.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허경영에게 환호를 보낼 때 그들은 실은 이 사회에 야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 나라의 대통령 당선자와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난 인물을 비교한다는 것, 격이 안 맞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해서 그를 희화화하려는 목적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과테말라에서도 또 우리에게도 유권자들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스톱해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과테말라의 그 사람보다 허경영이가 낫다 소리야. 또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도 이 사람,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 소지가 매우 높아졌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람이 앵커 브리핑에서 그렇게 대통령 된 사람한테 왜 나를 꼭 비교했겠냐고. 우리 국민들 마음도 과테말라 국민과 똑같다 이 소리야.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코미디가 하나 있는데 그게 허경영이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나오면은 당할 놈이 없다 이 소리를 은근히 해주는 거야 지금. 자, 한번 보자고. 맞아 하는 말 들어보자. 방금 하던 거. 기존 정치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말입니다. 오늘도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전쟁의 언어들이 자욱했습니다. 이제 끝나서. 대통령 역시. 자, 스톱. 앵커 브리핑에서 내를 저렇게 예를 드는 건 이제 이해가죠? 우리 국민들도 기성정치인들의 불신이 목에까지 찼다 이 말이야. 목에까지 찼는데 과테말라는 모랄레스가 있고, 몰아낸 놈 이름도 몰아냈어요. 다 몰아냈다 이거지. 몰아내서 있고, 한국에는 허경영이가 있다. 이거를 앵커 브리핑에서 딱 보여준 거예요. 그 예사로운 이야기 아닙니다. 저 사람이 허경영이 흉보는 것 같지만 허경영이를 띄워준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에 한국 정치인이 한두 명입니까? 대통령 될 만한 사람들이. 왜 허경영만 모랄레스와 비교합니까? 그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지난번 KBS에서 이준석이 나온 거 들어봐. 내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혁명당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 당으로 입당하겠다. 여기 나오게. 20대 국회의원 이철희 의원과 청년 보수의 아이콘 이준석 씨가 허경영 씨를 낱낱이 살펴보기로 한 사람은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잠깐, 한 사람은 현역 국회의원, 한 사람은 박근혜 밑에 비대위원장 했던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죠? 이준석. 자, 두 사람이 아주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국회 앞에 잔디밭에다 책상 갖다 놓고 KBS가 허경영에 대해서 그 인기를 좀 증명해달라 하니까 내가 증명하겠소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건 뭐라고 하나 들어봅시다.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요. 제가 작년에 총선을 치를 때 저희 동네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저희 그 안철수 대표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벼랑간 저희 동네 노원역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싹 몰려가더라고요. 다들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하고 정작 후보는 우리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관심을 독차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수도. 그 털어놔봐. 허경영 신드롬이 현 정치인들에게 어느 정도 신경을 쓰이는 일이랍니다. 내가 길거리 나가서 사람이 많은 데 가면 저래요.
막 허경영을 연호하는데 저기는 우리 지지자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막 불러 제끼는 거야. 그런데 한 5천 명이 저녁 먹으러 갔는데 7시에 밥을 못 먹고 5천 명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밤 12시까지 사진 찍어줬어. 거기에 이준석이가 와 있었어요. 그러면 후보들이 안철수, 이준석이가 그 당시 대통령 후보 안철수가 1위였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유세하고 있는데 모여있던 5천 명이 나한테로 100% 와버렸어. 100%. 그리고 거기서 거기까지가 1km 떨어졌어. 나는 온역 있는 데서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던 중이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한 1km 떨어진 학교 운동장에서 유세하고 있었다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밥 먹으러 갔는데 순식간에 5천 명이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아, 벌떼 같아요. 젊은 애들이 정보가 빠르다. 이 핸드폰으로 막 인터넷으로 빠른가 봐. 그러니까 이 유시하던 두 사람이 하루 왼종일 모아놓은 5천 명이 다 달아나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로 온 거야. 어디로 가나 싶어가지고. 아니, 뭐라면 이래요. 후보는 정작 우리인데 관심은 독차지 해버렸다잖아. 독차지. 관심을 나눠 가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관심을 독차지 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아예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 내가 뭘 봤냐? 아,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내 유세자, 내가 그 사진 찍어주는 데서 3시간을 서 있더라니까. 근데 한 명도 그 사람들한테 사진 하나 찍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들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정말 해도 너무한다. 아이고야, 이 지역에 지금 국회의원 나온 사람이고 두 사람이 다 대권 후보 랭킹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인데 나한테만 전부 뒤통수가, 그 사람들은 뒤통수만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만한 인기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즐거워야 그 나라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절대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거지 난세의 엘리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엘리트들은 잘 나갈 때는 총리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난세가 되면은 국민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저놈들 끄집어내라 막 이래요. 그냥 난세는 그놈들이 능력이 없다는 게 나타나. 맞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영웅이라고 막 기자들이 막 시켜 세우니까 아니,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근데 왜 나는 영웅이 돼 있죠? 그냥 기자가 당신은 왜 영웅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모르죠. 배가 침몰했을 뿐입니다. 이래. 배가 침몰한 데서 사람을 한 30명을 건져냈어. 한 남자가. 다 죽었는데. 그 사람이 영웅이 됐거든? 그 기자가 물으니까, 배가 침몰한 것 때문에 내가 영웅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 알죠? 그죠? 그 배가 침몰 안 했으면 자기가 영웅이 안 됐다, 이 말이지. 대한민국이 침몰하니까 영웅이 나올 수밖에 있어, 없어요? 맞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5천만 명을 건져내는 사람이 있다는데, 맞아. 아이, 목소리가 괜찮아. 맞아요. 이거 보세요. 30명만 건져도 영웅이라고 하는데 5천만 명이 지금 동해바다 빠져가지고 호적거리고 다 죽어가는데 그거를 한 손으로 싹 건져내는 사람이 나타나서 안 나타나? 대한민국 세월호가 예행 연습한 거야. 300명 죽은 애들이 예행 연습을 해준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따구로 정치하니까 그 많은 애들이 죽지. 아니, 일본에서 몇십 년 쓰다가 폐선박 버린 배. 일본이 버린 배. 더 이상 일본 바다에서는 그 배는 돌아다니면 안 된다. 침몰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난 배야. 그래가 그 폐선박을 일본에서 사왔다. 누가 사왔어요? 유아무개가 사왔지? 예. 그 사람이 그 폐선박을 사와가지고 한국에서 그걸 왜 허가를 해줘? 맞아요. 아니, 일본 사람이 버린 배를 우리가 왜 사와가지고 고쳐서 쓰냐고. 우리 국민들은 그런 썩은 배만 타야 되나?
우리 젊은 애들이 탈 배는 깨끗하게 건조해서 새 배를 타야지. 맞아, 맞아요. 그 배를 사와가지고 또 그 배를 뜯어 고쳐서 거기다가 그 양반의 벨시를 만들었다는 건 두개층을 높여가지고 그냥 배가 어떻게 돼요? 무게가? 기울어 안 기울어? 그거는 폐선박을 사온 것까지도 국가에서 허가해줬다. 이거 난 용서할 수 없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죠? 그 폐선박을 정계출동했다 이 말이야. 그것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또 불법 개조야. 맞아, 맞아. 그걸 누가 묵인해줬나?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허용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원인 때문에 300 몇십 명의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죽었죠?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 이거 한반도가 지금 똑 세월호처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배를 구할 사람이 영웅이 하나 나타났다?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자, 춥고 배고프니까 흑행령을 발견을 했다 이 말이야. 영웅은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러면 5천만 명을 그 배를 싹 건져내서 여러분을 구원해낼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 나올 때를 기다린 자들이 있어요. 맞죠? 어떤 자가 기다리냐? 보세요. 백고 마성. 아니, 우리 백공이 가까워져 갈수록, 여러분들이 백공에 가까워져 갈수록 이 백공의 뜻이 가까워진다 이 말이야. 높아져 갈수록 마귀가 기승을 부린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심해야 돼. 명심. 알겠습니까? 허경영이는 뭐가 어떻더라 이거 보세요. 일 해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 흠집 내가지고 영웅을 죽여버려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백공이 높아져 갈수록, 백공의 기운이 이 땅의 한반도에 높아져 갈수록 마귀가 번성한다. 맞아, 맞아요. 인공위성이 속도를 내면 낼수록 공기 저항이 심해져 안 심해져? 이게 자연의 법칙이지만 여러분들은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이상한 말은 듣지 말고 하지도 말고 삼상공약에는 입에 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런 자들이 여기 침투해 있으면은 그거는 바로 백고마성이야. 그래, 이 백자도 원래는 백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무슨 자가 들어갑니까? 도가 높아질수록 마귀가 더 기승을 부려요. 여기다가 또 도자 대신 뭘 넣을 수 있어요? 신. 믿음이 높아질수록 마귀가 더 건성을 부려요. 왜 믿음이 높아질수록 마귀가 기승을 부립니까? 믿음이 높아질수록 광신자가 돼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싸우고 집 팔아가지고 어디 종교단체에다 갖다 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높아질수록 집안이 위험해지는 사람들도 있어.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높아질 때일수록 조심을 해야 된다. 일반 종교들은 이래요. 그런데 백궁이 높아질수록 마귀가 기승을 부리는 형국이 우리한테 앞으로 오겠죠? 그런데 내가 누굽니까? 신인이기 때문에 그걸 헤쳐나가겠죠? 알겠죠?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공자, 맹자,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